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10월 26일 월요일 오늘 우리 시장은 암담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으로 보게 되면 약 4% 가까이 급락을 했죠. 그죠? 뭐 시퍼렇게 물들었습니다. 암담한 부분이었고 그 속에서 한마디로 시장을 평가하면 수급 불균형, 조금 길게 이야기하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잔인하게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속됐죠.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우리 시장에 다 좋은데 아킬레스건이 될 게 있다. 그게 뭐였냐?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다. 그 부분이었는데 그 우려했던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급락 지속하는 가운데 오늘 지금 열리는 미국 시장은 12시 20분 현재 다우지수가 2.4%, 나스닥이 1.7%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뭐예요? 시장은 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서 반등할 만한지, 그리고 또 그 반등의 흐름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2.5% 급락하고 있죠. 나스닥 1.73% 급락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이슈는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우리 시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도 10월 26일 현재까지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2% 플러스 10월달, 그런데 지금 뭐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 10월달 플러스가 음봉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나스닥은 3.4% 지난주 금요일까지 올랐는데 그래도 양봉인 거고, 그죠? 니케이가 오늘까지 10월달 1.3%, 대만 3.1%, 상해 1.0%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뭐예요? 8.27% 마이너스의 코스닥이. 여러분들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3대 리스크, 대선,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 지연, 그리고 재확산되는 코로나, 이 리스크, 이거 다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아시아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더 유독 하락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실적과 펀더멘털 상관없이 기관의 선행 매도의 급락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시장 오늘 주가 흐름입니다. 그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몇몇 종목,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S, 삼성전자, 그리고 KCC, 이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급락이죠. 그죠? 암담하게 떨어졌습니다. 암담하게.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의 업종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닥 일봉부터 보겠습니다. 저점이 없죠. 그죠? 저점이 없어요. 지금. 왜? 이전 저점을 오늘 붕괴했잖아요. 그리고 121 이평선도 붕괴해버렸잖아요. 그죠? 일봉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락 흐름을 한번 보시면, 그죠? 1차 하락, 그리고 반등, 그리고 2차 하락하면서 반등하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봉으로는 지지라인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2차 하락의 폭, 라인만큼 하락하는 부분을 갖는다면, 마디를 갖는다면 뭐예요? 요 정도 라인이죠. 그죠? 760 라인.
그죠? 760 라인인데 요 추세 라인 부분에 저점 보게 되면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일봉으로는 허당입니다. 760선이, 그죠? 그러니까 760선 라인 부분에 들어오면 뭐예요? 월봉에서 760과 752 라인, 요 라인 부분이 지지 라인이 될 만한 위치에 놓여 있다. 왜냐면 일봉은 추세가 다 깨져버렸지만 월봉은 뭐예요? 5개월 연속 상승, 그리고 6개월째 십자봉으로 조정, 그리고 10월달 지금 본격적인 조정인데 그게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관의 선행 매도, 그죠? 기관의 선행 매도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일별 동향을 보면, 그죠? 코스피는 기관들이 일주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죠? 코스닥 한번 보세요. 거의 줄기차게 매도죠, 그죠? 거의 줄기차게 매도입니다. 얘네들 기관이라는 놈들이 연기금인 뭐 사모펀드, 투신, 금융투자 다 짜고 치는 건지, 그죠? 일률적으로 매도잖아요.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 오늘 매수를 해도, 개인이 매수를 해도 턱없이 뭐예요? 매도 흐름이 나오죠. 왜? 10월 22일, 23일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뭔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죠?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줄기차게 매도 때리는 거잖아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그죠? 코스닥 시장이 뭡니까? 3.7%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조금 이야기가 나왔죠. 어떤 얘기? 여당 대주주 기준 5억으로 홍남기 고집 꺾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 180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뭘 못합니까? 다른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남기가 무서워서? 아니죠. 사실 추석 전후로만 해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뉴스로 보셨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국감 딱 끝나고 나서 끝나는 시음 해서 뭐예요?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을 존중한다. 뭐 이딴 X소리 같은, 도구소리 같은 이야기들을 해대더니 오늘 코스닥 시장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니까 이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수장이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걸까요? 고집 피우는 걸까요? 7월 27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개인 투자가의 투자 의욕을 꺾는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서 홍남기 경제수장이 저렇게 뻗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여당마저도, 그죠? 정책의 일관성이 어떠니 하면서 대강 넘어가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꼬꾸라지니까, 코스닥 시장이 추풍낙엽 떨어지고 개인들의 원망을 받들만 하니까
이제 간 보는 거예요? 5억으로 올린다 만다. 그것도 요 뉴스 이후의 뉴스는 아직 협의된 게 없다.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정책 일관성을 내팽개친 부동산과 관련된 법은 그렇게 자주 바꿨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20번이 넘잖아요. 그건 정책 일관성이 아니고 뭐였어요 도대체? 정책은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안정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예외 상황을 만들면서 그 무수히 예외적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뭐요? 600만 명 주식인구 중에 1.5%도 안 되는 9만 5천여 명밖에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주식시장에 별 영향이 없다고요? 무슨 도구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주식 한번 해봤어요? 주식이 불로소득입니까? 만약에 3월 19일 날 코스닥 시장이 419포인트 저점 찍고, 그죠? 거래소 시장이 1439포인트 저점 찍고 나서 동학개미들의 불같은 힘으로 매수하지 않았다면 시장은 별 볼 일 없었을 거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여당이 180석 얻을 수 있었겠어요? 동학개미를 총바지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외국인과 개인들이 공평한 룰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의 대주주 요건은 금액이 아니라 한 기업이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대주주 요건인데 반해서 개인은 3억? 장난해요 지금? 어떤 나라가 대주주 요건을 지분율이 아닌 금액으로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톱10에 진입해 있는 대한민국 이상에 걸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2023년은 대주주, 소액주주 할 거 없이 과세 부과하는데 그 9만 5천 명 그거 꼼수로 세수 증대하려고 세금 거두려고 그걸 고집하냐고요. 그러다가 급락하니까 이제 저런 얘기 꺼내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한 번 더 급락하면 또 익스가 바뀔 거고 그럴 거예요? 그게 정책의 일관성입니까? 3억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주식 한번 해봤어요?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투자 심리가 무엇인지, 선제적 조치가 무엇인지, 정책의 유연성이 무엇인지 적어도 역차별 당하지 않게끔 불공평한 부분을 일정 정도 유예하는 것도 그것도 못합니까?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혼자의 뜻이겠어요? 그죠? 정부와 그 뒤에 누군가가 그렇게 뻐대기라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뻐대기라고 총바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죠? 추석 전후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완화해야 된다라고 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정책의 일관성으로 바뀌었다가
그런 흐름으로 가다가 주가가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고 조금 개인 투자가들의 원성이 늘어나니까 이제야 5억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고, 누구를 위한 건데요 도대체?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갑니다.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잖아요. 보여진 패를 갖고 있으면 진다, 주식은. 그죠? 우리가 포커 게임을 하든 뭐 하든 마지막 히든 카드는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11월, 12월 연말이 다가올수록 매물 압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걸 이 현행 부분에서 3억으로 바뀌면, 그런 매물이 작년에 거래소에서 4조, 코스닥에서 1조가 나왔던 매물의 전례를 보면 올해는 더 많은 금액 10조에서 15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기관이 먼저 사전적으로 매도 때리고, 그렇게 돼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쫓기는 쪽이 개인이고, 그런 개인의 매물을 헐값에 받으려고 하는 심보를 갖고 있는 기관이 먼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 그 누가 다 알 수 있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걸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수장이 몰랐다고 하면, 시장에 별 볼 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장으로서의 자격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법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그건 정책의 유연성이죠. 일관성은 해당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어느 쪽으로는 유연성이고 어느 쪽으로는 일관성이고. 주식시장 살려놓은 게 기관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외국인과 기관 그 숱한 매물을 온몸으로 받은 개인 투자가들 아니에요. 그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를 꺾지 않겠다면서요. 세금 얼마나 꼼수로 증세하려고, 그죠? 요거 하나 못해요? 유연성 못해요? 저는요, 주식 20년을 넘게 하고 있지만 이런 X 같은 경우 처음 봅니다. 적어도 미국 시장이 있는 해외 시장이 하락해서 같이 하락을 맞고 있다면 인정해요. 시차를 두고 하루 이틀 차이로 하락하고 한다면, 상승하고 한다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하다못해 그저 3월, 4월보다 코로나 확진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럽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보다도, 하다못해 같이 열리는 아시아 시장 다른 나라보다도 급락하는 이런 개떡 같은 시장은 처음 봤어요. 리만 브라더스 때도 그렇고, 그죠?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나 이런 흐름으로 갔을 땐 인정합니다. 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10월달 한 달 동안만 코스피 지수가 37% 개급락을 했었던 거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급으로 내리치는 시장이잖아요. 기관님들께서. 왜? 정책의 일관성을 고집하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꺾는 정책을 고수하는 당신네들 때문에. 그러니 얍삽한 기관들이 뭐예요? 선행 매도를
줄기차게 하고 있잖아요. 자, 길어졌습니다.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짜증나니까. 그죠? 주가가 떨어져서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 때 이야기한 것처럼 무차입 공매도 그런 불공정한 룰을 개선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런 잘못에 대해서 발본 세권에서 처벌하고 벌금 부과하고 안 되면 징역 식사를 시키고 그렇게 엄격한 룰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공정한 룰을 제공해달라고 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연말에 수두룩하게 물량 나올 걸 알고 있는데 어느 누가 사러 들어갑니까? 주식을. 그래놓고 투자 심리를 훼손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아무 말씀이 없고 제가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읽어 올렸을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이 수급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이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 몇 번째 올리는지 몰라요. 그죠? 여기 2주 전에요. 2주 전에도 외국인 대주주 요건 지분 25%뭐 어떻고 얘기했고 그죠? 추석 전에도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3주 전에 대통령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 얘기예요. 7월 27일 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라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를 훼손하지 않게끔 하라고 했던 말씀. 홍남기가 고집한다면, 경제부총리가 고집한다면 대통령이 결단의 시간이 필요로 하다. 이 얘기 3주 전 했던 겁니다. 거의 4주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저게. 추석 전.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죠? 자, 일단 군불은 살짝 핀 거예요. 5억. 대주주 기준 5억으로. 그러다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기술적 흐름으로는 그죠? 기술적 흐름에 현금이 많으신 분이라면 근데 현금이 많은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주식시장에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식을 보유한 비중이 적고 현금이 많으신 분이라면 762포인트 이하부터는 매수 쪽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예상 지수는 그죠? 그런 가운데 확신이 들려면 요 수급 주체를 보다가 투신과 연기금 이 기관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뭐 쭉 있는데 그죠? 그 속에서 연기금과 투신 요 기관 주체가 매수로 돈다면 그때는 지수 겁내지 말고 매수 쪽으로 가다 마셔라. 그때가 뭐예요? 주가 반등의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오늘 너무 흥분해서 비판적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원래 저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 주식이 불로소득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정부 정책 이반자나 또 기타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아니에요.
주식은 무수한 고통과 무수한 공포와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가는 처절한 싸움입니다. 폄하하지 마세요. 필요할 땐 동학개미로 청바지 다 시켜놓고 이제는 나 몰라라. 알아서 해. 주식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잖아. 라고 한다면 참 답 없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주시장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현실 안타까워. 응? 해당되는 과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저 한 종목당 3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락해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 사람들 세금 걷겠다고 무수히 많은 중산층 서민 젊은이들이 주시장에서 어떻게 좀 소외받지 않고 수익 내보려고 들어왔던 동학 개미들이 다 죽어나가는 게 그게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잠이 오세요? 그 중산층과 서민들의 통곡의 소리가 내일 진동할 겁니다. 그건 모두 다 수급 불균형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지 않은 정부 여당과 홍남기 부총리 당신의 책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